안녕하십니까, 호쌤입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봉화에 있는 청량산에 왔습니다. 경상북도에서 도립공원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에요. 와보니까 산세가 굉장히 우뚝우뚝 솟아있고 기암괴석이 정말 장관입니다. 언제 시간 되시면 한번 와보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산이에요. 오늘 청량산에서 어떤 식물 친구들을 만나볼 수 있는지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자그마한 각시붓꽃도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있어요. 산속에 들어오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붓꽃이 이 각시붓꽃입니다. 볕 좋은 곳에서 자라는 붓꽃은 키가 크잖아요. 그런데 이 각시붓꽃은 키가 자그마해요. 그래서 작은 붓꽃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각시붓꽃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겁니다. 이 각시붓꽃은 유난히 꽃이 빽빽하게 피었습니다. 대단하네요. 꽃잎 색깔은 진한 보라색에서부터 이렇게 연한 보라색까지 스펙트럼이 좀 다양합니다. 광대수염도 꽃을 피우고 있네요. 보통 이렇게 줄기 마디 부분에서 삥 둘러나는 꿀풀과 종류들한테 광대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붙이죠. 광대나물도 그렇고 이 광대수염도 그렇고, 이 광대수염도 보시는 것처럼 마디마디에 하얀색 꽃이 삥 둘러나서 마치 그 어릿광대 목 칼라 같은 느낌이 있어서 광대 수염이라고 부릅니다. 이 친구는 이제 특히 수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 꽃받침 보시면 날카롭게 생겼잖아요. 저게 마치 수염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광대 수염이라고 부릅니다. 바위 표면에는 매화 말발도리가 지금 아주 만개했어요. 꽃이 한창이고요. 이 친구는 말발도리 종류 중에 매화꽃을 닮은 말발도리라고 해서 매화 말발도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바위 틈에 주로 뿌리를 내리고 살아요. 서울 인근에서도 지금 요 시기에 청계산이나 이런 곳에 가면 매화 말발도리들이 아주 만개해 있는 시기입니다. 꽃도 예쁘고 바위 틈에서 자라는 모습도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나무죠. 바위 틈틈이 매화 말발도리가 조금이라도 유기물이 모일 수 있고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공간이면 다 하나씩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위 전체를 매화 말발도리가 수놓고 있어요. 길가에 봄을 맞이하는 봄맞이가 정말 예쁘게 피었습니다. 이 친구는 이름도 예쁘지만 꽃도 진짜 예뻐요. 자그마한 꽃 한가운데 노란색 무늬가 들어있어서 굉장히 단아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이 친구는 꽃대는 정중하게 위로 올라오는데 사실 잎은 정말 왜소하게 생겼습니다. 요게 잎이에요. 잎이 꽃대 올라온 크기에 비하면 땅바닥에 아주 조그맣게 붙어 있어서 잎이 잘 안 보여요. 금방 지나가는 개미하고 비교해 보면 이파리가 얼마나 작은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봄을 맞이하는 대표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봄맞이입니다. 봄맞이. 지금 여기 봄맞이하고 같이 있는 이 친구는 벼룩이자리예요. 벼룩이자리도 꽃이 정말 작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름 예쁜 구석이 있습니다. 지금 마치 벼룩이자리 이파리가 봄맞이 이파리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드는데 봄맞이 잎은 저 안쪽에, 저게 봄맞이 이파리입니다. 향기가 끝내주는 분꽃나무가 한창 꽃을 피우고 있어요. 꽃도 예쁘지만 향이 정말 좋아요. 이 친구는 이렇게 꽃통이 길게 늘어지는 모습이 꼭 댕강나무 종류들이나 라일락이나 이런 친구들하고 비슷하게 생긴 꽃을 피우죠. 그리고 꽃 피기 전에는 많은 분들이 잎만 보면 덜꽁나무나 가막살나무 종류들하고 좀 헷갈려 하시기도 하세요. 근데 이제 꽃이 피면 향기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많이 달라서 금방 구분이 되는데 꽃을 볼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잎만 보고 많이들 헷갈려 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잎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 분꽃나무는 톱니가 좀 독특해요. 톱니가 안쪽으로 이렇게 오목한 그런 톱니들을 가지고 있어서 꼭 사과 씹어 먹은 것 같은, 잎을 이빨로 뜯어 먹고 남은 것 같은 안쪽으로 오목오목한 이런 톱니들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바깥쪽으로 볼록볼록한 톱니를 가지는 나무들하고 좀 다른 톱니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털도 굉장히 복슬복슬하게 나는 것도 특징이고요. 예전 도감에서는 이렇게 안쪽으로 굽은 톱니를 치아상 톱니라고도 하고 내곡거치라고도 하고 다양한 이름들로 불렀었는데 그런 것들이 특징입니다. 으름덩굴이 꽃이 활짝 폈습니다. 이 으름덩굴에 작고 동글동글한 이걸 손바닥 모양의 복엽이라 그래서 장상복엽이라고 하는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조그만 아이들 손 쫙 펴고 있는 것 같아서 으름덩굴의 이 잎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지금 꽃도 활짝 폈는데요. 으름덩굴은 암꽃하고 숫꽃이 따로따로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꽃이 암꽃입니다. 암꽃은 암술대가 퉁퉁하고요. 그리고 끝부분에 점액 물질이 있어요. 점액질이 있어서 숫꽃가루가 잘 붙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뒤쪽에 있는 좀 작은 꽃들이 숫꽃이에요. 숫꽃들은 꽃 크기도 좀 작고 그리고 수술대를 가지고 있어서 암꽃하고는 생긴 게 좀 다르죠. 숫꽃이 꽃만 놓고 보면 조금 더 예쁘게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둘을 같이 놓고 보면 크기도 좀 대비가 되고요. 생긴 모습도 둘이 다르게 생겼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친구가 맛있는 열매를 다는 으름덩굴이에요. 지금 이 시기에 으름덩굴들이 꽃이 만발했습니다. 그런데 꽃 색깔이 연한 자줏빛이어서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눈에 잘 안 띄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 참 수수하면서도 예쁜 꽃이 으름덩굴 꽃입니다. 이스라지도 꽃이 활짝 폈습니다. 이스라지는 우리나라 야산에 사는 야생 앵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열매도 나중에 빨갛게 앵도처럼 익는데 앵도보다 더 커요. 열매는. 꽃은 꽃잎이 5장, 암술과 수술이 많은 장미과의 전형적인 꽃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보통 장미과들이 큰 나무로 자라는데 이 이스라지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m 될까 말까한 관목으로 자라는 작은 나무입니다. 꽃이 되게 일찍 떨어져요. 그래서 꽃을 보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경우가 그렇게 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열매를 맺으면 정말 동그랗고 빨간 열매가 정말 탐스러운데 열매를 보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잎은 아직 좀 덜 펼쳐졌는데 평범하게 생겼습니다. 좁고 긴 형태고요. 잎 끝이 좀 길게 꼬리처럼 길어지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쇠물풀의 나무 꽃이 피었습니다. 물풀의처럼 복엽을 가지지만 잎이 훨씬 작고 소엽이 뾰족뾰족하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나무도 곧고 높게 자라는 게 아니라 좀 구불구불하고 키도 훨씬 작게 자랍니다. 아주 작게 자라는 관목 종류는 아니지만 악교목 정도의 높이로 자란다고 보시면 되고요. 꽃도 모양은 물풀의 나무하고 흡사하게 생겼는데 크기가 아주 작습니다. 꽃잎 크기도 작고요. 그래서 이름이 작은 물풀의라고 하는 의미로 쇠물풀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거예요. 쇠물풀의 꽃을 보시면 우리가 주변에서 가로수로 많이 심는 이팝나무하고 꽃이 비슷하게 생겼죠. 이팝나무가 이 쇠물풀의 물풀의 나무하고 같은 과에 속하는 물풀의 나무과여서 이팝나무 꽃도 꽃 구조가 이 물풀의 나무 종류들하고 매우 흡사합니다. 여기 나무 줄기에 붙어서 자라는 재미있는 양치식물이 있습니다. 우단이렵초라고 하는 그런 고사리 종류인데요. 이 친구는 이파리가 이렇게 한 장이어서 이렵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흔하게 만나는 이렵초 종류는 산이렵초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에 비해서 이 친구는 이렇게 우단 같은 벨벳 같은 털이 잔뜩 나 있어요. 그래서 우단이렵초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잎 뒷면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포자가 콩 모양으로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우단이렵초고요. 산이렵초도 그렇고 이 우단이렵초도 그렇고 다 바위나 이런 나무 줄기에 착생하면서 사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마침 바위에 산이렵초하고 우단이렵초가 같이 있네요. 이 친구가 산이렵초입니다. 산이렵초는 털이 없어요. 그리고 포자는 이렇게 잎 끝부분에만 주로 달립니다. 이게 산이렵초고요. 바로 옆에 우단이렵초가 있습니다. 우단이렵초가 훨씬 작아요. 옆에 있는 친구가 산이렵초고요. 이 털이 둘이 비교가 되죠. 털이 없는 산이렵초와 털이 복슬복슬 나 있는 우단이렵초. 함께 있으니까 비교가 돼서 참 좋네요. 청량산에는 이 용둥굴레가 많네요. 용둥굴레는 꽃이 워낙 특이해서 다른 둥굴레랑 금방 구분할 수 있죠. 이렇게 아직 안쪽에 꽃은 없는데 나중에 꽃을 둘러싸고 있을 잎같이 생긴 포가 워낙 독특해서 다른 둥굴레들하고는 금방 구분할 수 있는 친구가 바로 이 용둥굴레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둥굴레들이 줄기에 붉은색을 띠는 경우가 있고 키가 좀 큰데 이 용둥굴레들은 거의 줄기가 녹색이에요. 그런 차이들이 있어서 꽃이 없어도 많이 보신 분들은 용둥굴레를 구분해 내실 수 있습니다. 이파리가 널찍하고 초록색이 좀 강한 둥굴레가 나왔어요. 이 친구는 퉁둥굴레입니다. 얼핏 보면 잎이 널찍한 것도 그렇고 줄기가 다 녹색인 것도 그렇고 용둥굴레랑 많이 닮았어요. 그런데 꽃이 완전히 다릅니다.
용둥굴레는 잎같이 생긴 포가 꽃을 둘러싸고 있었죠. 그런데 이 퉁둥굴레는 훨씬 작은 막질의 포가 이 꽃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 부분이 다르고, 또 하나는 꽃이 없을 때는 초록색이 강하다 그러면 보통 용둥굴레 아니면 퉁둥굴레인데, 둥굴레들은 이 줄기에 보통 날카로운 능선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퉁둥굴레는 능선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녹색을 띠고 잎이 좀 둥글둥글하면서 줄기에 능선이 없으면 꽃이 없어도 퉁둥굴레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윤판나물이라고 하는 친구가 꽃을 피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생긴 거는 꽃이 없으면 키도 크고 해서 둥굴레 종류 같은데, 지금 이렇게 노란색 꽃이 줄기 끝에 달려요. 그래서 애기나리 속에 속하는 친구입니다. 애기나리가 꽃이 줄기 끝에 달리잖아요. 그래서 그 꽃 달리는 모습은 애기나리하고 많이 비슷해요. 그런데 꽃이 애기나리에 비해서 훨씬 크고 식물체도 훨씬 크고 꽃이 노란색, 옅은 노란색을 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애기나리하고는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꽃이 조금 더 많이 핀 친구가 있습니다. 꽃이 줄기 끝에 달리는데 줄기가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겨드랑이에서 또 줄기가 나와요. 또 줄기가 나와서 꽃이 달리고, 그리고 또 이쪽 겨드랑이에서도 가지가 갈라져서 줄기 끝에 또 달리고, 그래서 노랗고 큰 꽃이 많이 달립니다. 그래서 꽃이 다 피면 굉장히 소담스러운 모습을 하게 됩니다. 꽃은 아래로 축 처져서 달리게 되고요. 이 친구는 점현호색입니다. 점현호색은 꽃 가운데 부분이 통통한 게 특징이라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재밌는 건 이 영동지방으로 오면 점현호색들이 점이 거의 없어요. 경기도 개체들은 이 잎에 하얀색 점들이 눈 내린 것처럼 그렇게 점점이 박혀 있는데, 희한하게 영동지방하고 태백산 쪽에 오면 점이 있는 개체들이 매우 드물어요. 대부분 점이 없어서 이쪽 지방에 와서 점현호색을 보면 점현호색이라고 불러주기가 애매한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 점이 박혀 있는 친구가 아주 드물게 나타났는데, 이 점도 경기도 개체들에 비하면 정말 적어요. 얼마 안 되고 대부분 없는 애들이어서 꽃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꽃 가운데 부분이 통통하게 부풀어 있는, 어떤 분들은 그걸 올챙이 모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가운데 부분이 통통하게 부풀어서 꼭 올챙이를 닮았다고 올챙이 모양이라고 표현하시기도 하시던데, 점현호색이 영동지방에 오면 점이 없다는 거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흰 현호색도 한창입니다. 흰 현호색은 이렇게 현호색 중에 꽃이 자그마하고요. 꽃색은 이렇게 연한 하늘색에서부터 하얀색, 그리고 연한 적색까지 꽃 색깔은 좀 다양한 편입니다. 하얀색만 꼭 흰 현호색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색깔을 띠고 있어요. 흰 현호색은 잎도 좀 변이가 많아요. 이렇게 둥글둥글한 친구들도 있고요. 이렇게 오리발처럼 얕게 갈라지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하얀색 무늬가 좀 있는 애들도 있고, 잎 모양도 다양하게 갈라집니다. 꽃이 작게 피는 게 각시현호색이라고 불리는 친구하고 많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분들은 각시현호색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이 흰 현호색에 포함시키는 학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각시현호색은 경기도 쪽에서 나타나는 개체들인데, 주로 잎 가에 이렇게 붉은색 선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는 이 흰 현호색하고 같은 종류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능선에는 지금 진달래가 한창입니다. 여기가 지금 해발 850m쯤 되거든요. 저 아래쪽 해발 500m쯤 되는 곳에서는 진달래꽃이 다 졌는데, 여기는 이제 막 한창이고 다른 나무들은 아직 잎을 틔우지 않았어요. 아래쪽은 잎을 거의 다 틔웠고, 이 해발고 300m가 가지는 힘이 이렇게 큰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300m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식물들이 꽃을 피웠느냐 졌느냐가 결정될 정도로 기온차를 나타냅니다. 보통 한 300m쯤 되면 1.5도에서 2도씨 정도의 온도차가 나거든요. 그 온도차에 의해서 이렇게 식물들의 개화 시기가 달라집니다. 4월 하순으로 접어드는 요 시기에 청량산에는 분꽃나무 꽃이 만발했고요. 그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바위가 많은 산답게 매화 말발돌이가 바위 틈 곳곳에서 하얀색 매화 같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풀꽃들이 우리를 반기고 있는 4월 하순이었습니다. 올해 제가 청량산 연구를 하게 돼서 여름 그리고 가을 청량산의 모습도 한번 나중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요. 약은 약사에게, 식물은 호쌤에게. 감사합니다.